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이 10개로 살아가고 있는 닉네임은 달고미, 제 이름은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좀 많은데 첫 번째 직업은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 창업 경영과에서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9년차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0.1% 블로거로 또 블로거며 또 마케터며 또 마케팅 강사 대행업을 하면서 제 수영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소득은 이제 광고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1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면 피드당 단가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광고가 들어오는 것들, 뭐 제품 광고도 있겠지만 원고료가 붙어요. 그리고 블로그 원고료가 있어요. 블로그 원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때에 따라 달라요. 각각 좀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 단가가 80에서 120만 원 사이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단가가 이제 보통 요즘 좀 낮아져서 40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상 이제 그렇게까지 뭐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받으면 개인적으로 어디 사실 직장 생활하는 연봉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프리랜서라서 광고가 조금 들어오면은 단가가 당연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현재 수익화가 됐어요. 저는 아마 네이버 수익화 되신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상위 1% 안에 들어야. 근데 그것도 약간 인스타 릴스처럼 간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이버 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광고로서 이제 제가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고 광고로 많이 노출이 돼서 그분들이 클릭을 많이 하시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원고료나 이런 수당이 지금 현재는 많은 것 같아요. 네이버는 우선은 글쓰기와 지금 숏폼으로 나눠져 있어요. 숏폼 이제 클립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제 애드포스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애드포스트가 이제 어느 일정 기간 이제 글이 좀 쌓이고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애드포스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애드포스트가 들어오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회수가 뭐 3천, 4천 명 하더라도 그래도 좀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해도 뭐 4, 50만 원이 넘어가긴 쉽지는 않은데, 이제 요즘에 네이버 클립이라고 있어요. 근데 클립에서도 수익화가 이제 됐어요. 아마 이걸 모르실 거예요, 많이. 근데 여기서 수익화가 되시면 실제 여기 지금 글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더 숏폼은 이렇게 네이버 기사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쭉쭉 내리다가 이제 우리가 안 보고 싶은데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숏폼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대한 광고료의 거의 4, 5배가 들어와요. 그게 클릭에 이제 광고가 많이 노출이 되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금액이 맞나?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클립을 졸려서 그냥 자야지 하는데, 아니야 윤정아, 이거 열심히 올리고 자야 돼. 왜냐면 하나로 올렸는데 하루에 20 얼마씩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지표 같은 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올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그냥 인스타에 올리는 영상 하나 그냥 네이버에 그냥 클립에 올린 건, 올리는데 한 2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산이 되고 쌓일 수 있다면 내 여행비에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번 400만 명은 아니지만 네이버 글쓰기와 네이버 클립 이제 숏폼을 더 열심히 했더니 이제 거기서 통계가 지금 합산이 돼요. 이제 합산이 되는데 한 달에 990만 뷰가 찍혔더라고요. 아마 연말이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때쯤 막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정보도 많이 보고 해서 방문자 수가 400만 뷰가 나온 거예요. 아마 그 달에 이제 저도 통계를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제가 두바이에 갔다 온 영상이 하나가 600만 뷰? 네, 아마 네이버 클립에서 600만 뷰가 하나 터졌고, 그 다음에 100만 뷰가 아마 5개 이상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를 볼 수 있다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김옥빈님 교육했잖아요. 김옥빈님도 달고미님 영상 숏폼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광주에 있으신 분들이 만나시는 분들마다 윤정씨 영상 엄청 많이 보이던데, 내 주변 사람들도 봤어, 네이버에서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던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영상은 내가 이렇게 그냥 올리는 사람이라 제 영상으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만큼 많이 보셨다라는 게 990만 뷰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봤고, 특히 스포츠 탭에 아마 제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스포츠 탭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네이버 클립에서 또 많이 이제 바이럴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네이버에서 여행 쪽에서 1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조회수를 일부러 막 많이 일으키려고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했던 거, 여행 다녀온 거 그냥 썸네일만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한 번씩 이제 졸려서 오타도 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600만 뷰가 터진 게 하나 있는데 기내를 어인데 아이로 썼어요. 기내를. 근데 그게 600만 뷰가 터져서 댓글이 어이냐 아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이미 올렸는데 내려야 되나? 근데 이미 9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거기다 해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조회수 나오니까 그래 그냥 바보로 가자. 근데 오히려 그냥 철자 틀려도 조회수는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수록 제 수익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냥 냅뒀던 것 같아요. 그런 바이럴도 일어났던 게 저도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도 바이럴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았어요. 100만 뷰 이상이 나오면 악플이 무조건 달린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안 거죠. 첫날은 좀 멘탈이 저도 이런 악플을 많이 달려본 적이 없어서 인스타는 사실 그렇게까지 댓글이 안 달렸는데 네이버 클립은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사람 막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러신 분이 있는데 참 그분을 만난다면 되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누구신지. 다른 분들도 클립을 지금 현재 도전을 하시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스타가 뭐 레드오션이다. 근데 레드오션이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기획이 그만큼 필요한데 네이버 클립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고 근데 대신에 여행도 섞어 뭐 이렇게 마케팅 교육하는 것도 섞어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 가지의 주제로 주제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거를 저는 썸네일부터 그 사람들이 주위 몇 개를 올리는지 그리고 클립에다가 글은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히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사람들 따라해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우선은 한 가지로 가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회수가 이제 점점 올라갈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다이빙을 처음 시작했어요. 뭔가 좀 성격이 꾸준히 하는 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러니까 뭘 쉽게 안 질려해요. 안 질려하고 남들은 블로그 쓰다가 그냥 질려서 그만하지. 근데 그만하는 걸 잘 못해요. 두 번째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프리다이빙도 레벨 1단 취득을 하는데 세 번째에 나와서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세 번도 처음에 나와서 귀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도 받고 다시 두 번째 나왔어요. 근데 안 되네. 보통 거기서 포기를 하죠. 나랑 안 맞는 취미 같아. 근데 아니야, 나 끝까지 해낼 거야. 5m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연습을 해서 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레벨업을 계속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리다이빙도 열심히 했어. 근데 재밌네. 레벨업 좀만 해볼까? 그러면 나 강사까지 한번 도전해봐야지. 근데 강사를 했더니 강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발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 교육을 한번 했어요. 근데 내가 마케팅 교육은 잘 못하는데 남들이 나를 전문가로 봐줄까? 근데 저분은 연봉을 1억씩 받고 저렇게 마케팅 교육을 하시네? 이런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교육비가 300에서 한 5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떤 걸 봤냐면 그분들이 손짓 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교육생들을 흡입하고 칠판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교육하는 과정들이라든지 목차는 어떻게 짰는지를 엄청 그런 걸 벤치마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어요. 혹시 몇 년 하셨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시선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 가면 출강을 가면 30에서 60을 받지만 언젠가는 내가 100에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페이의 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물음표에서 시작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줬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교육 받고 싶을까요? 다이빙도 인재 강사 되신 분들한테 똑같은 비용이야. 초보 새내기한테 받고 싶을까요? 그 가치를 좀 계속 높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 강사가 아니라 뭐 국가대표 코치 찾아가고 이미 프리다이빙계에서 교육을 잘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퀄라이징 강의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물음표에서 그 어떻게가 지금 전문가로서의 뭔가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엄청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저랑 같은 업종에 뭐 마케팅 교육하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랑 나랑 차별화가 뭘까? 결국은 이제 저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있는 소스들 남들한테 이게 벤치마킹 회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그리고 그 마케팅 강사로서의 제가 이제 3년 차거든요. 3년 차인데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3,000명 교육을 했어요. 남들이 되게 놀라세요. 어떻게 3,000명을 했냐. 많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해보고 이분들을 많이 가르쳐 봐야 그 정도에 맞게끔 좀 더 교육의 뭐 질이라든지 교육의 수준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노력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녹음기를 켜서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들어요. 이렇게 듣고 교육생들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좀 전문 이제 아나운서 분도 찾아가서 피드백도 한번 받았었고. 근데 지금도 사실 노력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뭐 남들이 뭐 정말 전문가라고 봐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강사로서 사실 이름이 이제 뭐 어느 순간 인플루언서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주변에서 뭐 야, 너 유명해졌나 봐, 너 뭐 연예인인가 봐 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주부인데 열심히 그냥 프리다이빙 해서 내 취미를 즐긴 건데, 즐기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 내가 누구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주변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교육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김광모라는 선수도 결국은 SNS에서 이제 연락이 왔지만, 김광모 선수도 그 당시에는 사실 3,000명 구독자였죠. 3,000명. 근데 지금은 40만 구독자, 거의 이제 인플루언서고. 근데 그분도 사실은 서울 쪽에 있어서, 제가 광주권에 있는 강사인데 굳이 내가 서울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해야 될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모노핀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러면 같이 좀 배우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친구 교육을 했는데, 그 친구가 다이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미 수영을 25년 이상 하신 분이라 저보다 더 잘해요. 잘하는 교육생을 만난 거죠. 그래서 뭐 또 열심히 코칭을 했고, 그분이 너무 지금 현재 잘 돼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프리다이빙을 그 친구가 너무 잘 즐겨줬는데 우리나라 1등 NR을 찍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뭐 지금은 NR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광모를 누가 가르쳤냐, 이제 그럼 달고미가 가르쳤다, 그러면서 서로 유명세를 조금 탔던 것 같아요. 서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소방특수부대, 뭐 해경, 뭐 제 교육생들, 뭐 일반 사장님들도 계시고, 뭐 수영 동호회 대회 나가시는 분들, 아마추어 선수들, 뭐 심지어 다양한 직군들을 교육을 했는데, 교육해달라고 오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다이빙 교육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뭐냐면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생을 사실 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제가 강사를 하면서 강사 테스트할 때도 제가 PPT를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교육 관련된 게 아니라 해외 투어나 그쪽 마케팅 쪽에 조금 더 좀 포커스를 줬고, 이 강사라는 거는 즐기는 정도로 하지, 교육생 한 명 한 명 더 뭐 모집해가지고 내가 더 경력을 더 많이 쌓아서,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간절함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딱히 교육 문의가 사실 오거든요. 문자로 뭐 얼마예요? 레벨 1 얼마예요? 뭐 하루면 배울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지인들이 뭐 야 윤정아 뭐 프리다이빙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전 답변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야 재밌으니까 무조건 해봐, 이게 아니라 권유해서 하는 거랑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진심인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에. 그래서 진짜 달고미님 저 이거 배워서 해외에서 진짜 막 스노클링도 하고 싶고 달고미님처럼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빼서 이제 교육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옥빈님 같은 경우도 인스타를 보면은 초창기에 이렇게 오리발을 짧게 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다이빙 하시면 되게 잘하시겠다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래서 DM이 이제 오게 되고 서로 그렇게 또 협업이 됐고, 참 이렇게 이어진 거에 대해서 김옥빈님은 물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저도 교육을 하면서도 너무 즐거웠던 게, 와 이분 내가 인어공주로 무조건 만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시간을 빼서 용인에 가서 교육을 했고, 또 정글밥이라는 이제 정글밥 2 촬영을 하셨잖아요. 촬영 가기 전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강사로서. 아 그래 내 교육생인데 또 나왔는데 달고미한테 배웠는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다른 계열이거든요. 바다는 정말 거친 바다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이제 팔로워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바다를 나가왔어요. 국내 바다, 뭐 해외 바다. 태풍 오기 전날에도 가서 뭐 사실 위험할 뻔한 적도 되게 많았죠. 근데 그런 많은 바다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분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바다에 갔을 때 뭐 해야 되는 행동들, 뭐 안 해야 되는 행동들, 그리고 촬영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멘탈을 더 잡을 수 있는지를 맞춰서 코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전에 많이 했고, 사실 정글밥 2에도 정말 에이스로 나오셨어요. 그 정도 바다에서 그 정도 하는 거면 정말 에이스거든요. 너무 잘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기사가 났어요. 좋게 뭔가 김옥빈을 뭐 키운 뭐 되게 뭐 있어 보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옥빈님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게 또 인연이 돼서 같이 보울도 놀러 갔다 오고,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되면은 아마 또 수중 여행을 또 많이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교육생들이랑 친해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막 친하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거리는 있기는 한데, 열심히 하는 교육생을 안 좋아할 강사가 있을까요? 되게 물에서도 빛나요. 그분들이 되게 수영장에서도 빛나고, 그리고 정말 FM으로 바로 따라와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뭐 해외 나가서 저 쌤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기쁨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린다 느낌은 아니지만 우선 제가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팀에 강사진들이 한 5-6명 이제 같이 활동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저한테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해외여행이 무조건 붙어요. 어떻게 하면 해외 가서 달고미처럼 촬영을 할까? 그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프리다이빙 요즘 다 하던데, TV에 나오고 하던데, 아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오신 분들은 몇 시간 들어가요? 어떻게 교육해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보통 질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달고미님 저 여기 해외 가고 싶은데 달고미님이랑 좀 같이 배워보고 싶어요 하면은, 그럼 조금 더 이제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저희 팀원들도 다 교육을 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들이 이제 교육하게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블로그에 뭐 제가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매일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남들한테, 제가 제 주변 분들한테, 저희 교육생들한테 하나라도 뭔가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계기로 인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뭔가 뭐 여행자로서의 달고미의 모습, 그리고 마케터, 강사, 그리고 객실 리뷰를 하는 달고미의 모습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현직에서 제가 실제로 세계 여행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을 얻는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코칭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인연이 돼서 뭐 어떤 분들이랑 여행이랑 협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여행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마케팅을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런 딱 그건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건 누구나 꿈꾸는 삶일 것 같은데, 뭐 여행 정보도 있을 거고 객실 뭐 정보도 있을 거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종합해서 좀 저처럼 좀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대한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보도 아마 사실 제 거 이제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에도 있지만, 아마 유튜브로 좀 오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